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조 1,03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409억 원이 늘고 37건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 예산이 대폭 늘면서 선도 경제의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1조 1,036억 원, 올해보다 409억 원, 3.84% 늘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68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7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하고 사상 처음 국가예산 1조 1,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국가기관 유치랄지 예산이랄지 반영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군산 시민들이 오랜 수건이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 부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될 걸로 보고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도 37건, 556억 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14억 원과 금란도 재개발 5억 원,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2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도 눈에 띕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첫 사업인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30억 원과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12억 4천만 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30억 등입니다. 계속 사업은 강소특구 40억 원과 상용차 생태계 구축 253억 4천만 원, 명도와 말도, 방축도를 잇는 인도교 58억 원 등 196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남북도로 1,692억 원과 신항만 1,262억 원, 신공항 200억 원 등 5개 사업 5,258억 원이 반영돼 전체 예산의 47.6%를 차지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39억 3천만 원이 국회 단계에서 확보돼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고 동백대교 경관조명 사업은 예산을 요구한 지 3년 만에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이 그동안 상급병원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필요했던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원래 첫 예초 계획이 1,900억이 좀 못 됐는데 예산 증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3,000억이 좀 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군산사랑 상품권은 올해 335억 원보다 235억 원이 삭감돼 내년 발행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군산시, 신산업 발굴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맡을 업체 선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난 6일 조달청에 1,225억 3,400만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의 계약 의뢰를 접수했습니다. 조달청은 계약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대형 건설사가 설계, 시공 등 공사 전체를 맡도록 하는 입찰 방식인 기술형 입찰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공사에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완서에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세계 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조류와 항공기 충돌 평가는 기존 군산공항 영향권과 90% 이상 중복되는 만큼 군산공항의 평가 모델을 통한 예측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문화재청 등 관련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란도를 개발하기 위한 군산 서천 지역 상생협의회 구성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수부는 금란도 개발을 위한 군산 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에 따라 금란도 장항항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섭니다. 협의체 운영을 위해 군산시와 서천군 등 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지역상생협의체도 갖출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시와 서천군은 금란도 사업 발굴을 위해 금강하구 그랜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 대다수가 익산역의 KTX를 군산 대하역까지 연장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시민 1,697명을 대상으로 KTX 연장 운행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자 가운데 97%는 대하역에 KTX가 들어서면 이용하고 익산역에서 환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77.3%가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수도권을 오갈 경우 43.5%가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직행열차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준공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갖고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공영차고지는 내초동에 93억 2,500만 원을 들여 대형 주차시설을 조성하고 트레일러와 대형 화물차 등 25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시는 공영차고지가 운영되면 교통흐름 방해와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사에 영향을 미친 교육과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선교 역사관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국가예산에 선교 역사관 건립 사업을 위한 용역비 2억 3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60억 8천만 원을 들여 구암동에 선교역사관과 선교기념탑을 건립합니다. 선교역사관은 내년에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군산 야미도가 내년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어촌뉴딜 대상지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낙후된 시설 개선과 관광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유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과 함께 고군산 군도를 이루는 야미도. 낚시객과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야미도가 6일 발표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번의 도전 끝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야미도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모두 105억 원이 투입돼 어촌구역과 레저구역, 경관구역, 어항구역 4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이 시작됩니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어항구역에는 경사식 선착장과 수중 방파제가 새롭게 만들어져 노후된 어항시설이 개선되고 어촌구역에는 주민들의 수건인 어민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레저구역에는 레저보트 육상 보관장과 전기차 충전소가 만들어지고 경관구역에는 마을 입구 화단과 낙조 전망데크가 구축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마을 주민들도 또 더 열심히 해서 활력 넘치는 그 어촌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한 그 점이 좀 높이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 시행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토목 사업과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들을 구분해서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어촌뉴딜 대상지 선정 소식에 큰 기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개발이 이뤄지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관광, 레저구역이 분리되는 것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공간과 관광객의 레저구역이 겹쳐 레저보트 보관 문제와 주차 문제, 쓰레기 투기 문제로 관광객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죠. 관광객 주차장은 따로 정비를 딱 하고 우리 생업은 따로 주차장 따로 하고 또 내적보도는 내적보도를 하고 그러면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3번의 도전 끝에 어촌뉴딜 대상지로 선정된 야미도. 마을 개발이 마무리되는 2024년엔 야미도가 관광객과 주민이 상생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협약 사항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연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금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컨설팅을 받으며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됐습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는 공동교섭과 노사투명 경영 참여제도 도입 등 혁신적 노사 상생관계를 만들어가는 점이 일자리위원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표기관 22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 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를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상생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동백대교 경관 조명 사업이 내년에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동백대교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한 국비 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시 15억 원과 서천군 5억 원, 국비 20억 원 등 40억 원을 투입해 동백대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해 무산되었습니다. 군산시가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이번 예산을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 대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봉안당 신축 사업과 내항수문 보강공사, 송경교 내진 보강공사 등입니다. 8년 동안 방치된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로 컨소시엄 거인의 친구들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0월 운영자 선정 공모 결과 응모한 5개 팀 가운데 우선 2개 팀을 선정하고 또다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거인의 친구들은 군산의 생활예술가 그룹과 인천 지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사, 재생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건축가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거인의 친구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시민문화회관 운영을 맡게 됩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7,26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선발될 경우 내년 1월부터 11개월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사업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입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이번 달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군산 시니어 클럽에 접수하면 됩니다. 제7회 가천 그림 그리기 대회 온라인 공모전 수상자 469명이 발표됐습니다. 가천문화재단은 박애, 봉사, 애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전국 4,700여 명의 학생 가운데 대상부터 입선까지 수상작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도내와 수도권에서 특별 전시회를 갖고 군산시와 교류하는 해외 도시에서도 순회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옥산면 새마을부녀회와 이장협의회 등 3개 단체가 7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60박스를 관내 취약계층과 홀몸노인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조촌동 베델교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옥서면 지역협의체가 추운 날씨를 맞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32세대에 200만 원 상당의 방한 의류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